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상승 배경을 좀 알아봤는데, 음, 제가 또 안 좋게 얘기하다가 저도 또 바뀌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목요일에 이제 보니까 그 미국의 XBI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ETF인데, IBB하고 제약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제약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 바이오 기업의 ETF인데 이게 이제 3.7%나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코스닥이 알테오젠이나 이게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어제 종가인데 다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차트상으로 약간 올라오려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바이오 상승이 지속 가능한가? 근데 미국 얘기거든요.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국은 뭐 최근에 이제 동결을 했고 동결하기 전에 세 번 연속인가 금리 인하했고 하반기도 금리 인하 예정인데 한국의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주가에. 근데 7월 금리 인하론자는 둘 뿐이다. 근데 7월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저번에 이제 비농업 고용이 너무 좋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9월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코스닥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까지 반등한다면 이제 호재인데 이제 제가 이게 미리 써놓은 거라 결국 반등을 했죠. 그래서 미국 바이오와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4.7% 반등을 했죠. 최근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어저께는 또 1.1%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 프로그램이나 뭐 LNF는 이제 코스피고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뭐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그록을 이제 탑재를 한다는 거죠. 새로운 버전을. 근데 그록이 이제 뭐 성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로보택시를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로 이제 2달 내에 확대하겠다. 근데요, 어, 테슬라를 지금 투자한다면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가 많았어요. 주가가 떨어졌지만 괜찮았는데 이게 머스크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계속 머스크가 이제 돌발 행동을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기업의 CEO를 하면서 뭐 창당을 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테슬라 낙관노자 뭐 댄 아이브스까지 정치 활동 중단을 조언을 했고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리스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CEO 리스크가 이사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제가 뭐 유튜브 좀 본 걸로는 제동 걸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뭐 쇼커버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근데 뭐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좀 약하다는 거죠. 지금 정치 활동을 안 하겠다고 이제 접어야 되는데 창당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7월 10일에 이제 XBI ETF가 급등하면서 알테오젠이 이제 7% 가량,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가 거의 17%. 이게 이제 어젠데요. 알테오젠은 좀 밀렸죠.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3.7%, 에코프로는 4%. 그래서 이제 코데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기준으로 고점 돌파를 했어요. 그렇게 못 가더니. 그래서 바이오의 주가가 중요하다. XBI ETF 특히.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 코스닥에 굉장히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이거는 이제 그냥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죠. 한국의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닥이 지금 400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최대 주주 지분율 빼면
280조 정도 되는 거죠. 갖고 놀기 좋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 금리 인하, 테슬라 주가 요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에코프로 그룹에 영향을 주니까 이 상위 주식이잖아요. 시총 상위. 그래서 CU 리스크인데 이사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그 정치 활동을 포기하게 되면은 좀 급등하겠죠. 그래서 참 펀더멘탈 외에 그 변수가 너무 많아서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큰 펀드나 연기금이나 이러면. 그래서 수년간 근데 이제 코스피가 유지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법 개정을 하면 이제 개정을 하죠. 사실상 뭐 이제 점점 더 세게 나오고 있죠. 그 외국인 시각이 변화되고, 그 외국인이 매수하면 뭘 사겠습니까?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저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40%가 올랐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근데 코스닥은 바닥이 작년에 이제 계엄 사태였는데 30%도 못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1%나 무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라면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조금 좁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며칠 사이에 그랬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니케이 얘기를 했지만 이 가장 큰 메인 테마가 지금 바이오가 아니거든요. 전기차도 아니고 한국 주식에서는 상법 개정이에요.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 테마, 뭐 저PBR 테마 등등등. 그래서 계속 코스피가 유리하지 않을까.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 이제 종목을 골라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모닝스타 웰스의 펀드 매니저가 한국 증시의 10년 연수익률을 10%도 아니고 이제 11%, 12%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10%로 합시다. 10%도 대단하니까. 그래서 중국, 일본을 줄이고 한국 주식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이 가장 높을 거다. AI 분과 관련된 기술주, 뭐 하이닉스죠. 최근 강화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 이거는 이제 대형주 중에 상당수가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집중투표제나 3% 룰까지 밀어붙이면, 그러면 이제 벽상 같은 중소형 뭐 지주사도 그렇고 중소형 회사 중에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면 태광산업도 좀 그렇죠. PBR이 0.2고 자사주가 많고 배당 전혀 안 하고, 근데 이런 기업이 이제 PBR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연초 기준으로 그 저점 기준으로 거의 40%가 올라갔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오른 거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안 좋았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이거죠. 하이닉스는 뭐 상법 개정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 이미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하이닉스가 따라간 거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또 못 따라가고, 이제 밴더기 때문에 어쨌든 어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PR이 14 정도 되고 PBR을 1.06, 1.1 정도가 이제 한계로 보는데 ROE가 7.7이잖아요. 그러니까 1.1 지금이 이제 거의 적정가 수준이죠. 그러니까 ROE가 10%가 사실 돼야 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다 그러면 PBR이 1 또는 1.1.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ROE가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 실제로 액션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향후 10년 달러 기준 연 11, 12% 수익률을 기대한다. 달러 기준이니까 원화로 보면 10%가 될 수도 있겠죠. 그 AI 반도체 중심 기술주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대감. 상당수의 뭐 대기업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죠. 한국 증시의 PBR이 높아진다는 거는 기업이 변하는 게 없어도 밸류 자체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제 대표 기업인데 별로 잘하는 거 없어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 사겠죠. 그래서 꼭 실적 개선이 아니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미국 증시가 다시 고평가로 이제 회귀를 했어요. S&P 밸류에이션이 4월 달에 이제 크게 20% 넘게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올해 고점 수준으로 밸류가 12먼스 PER이 그 포워드예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22.4배인데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음, 과거에 최근에 이제 어, 코로나 랠리하고 맞먹는 수준이다. 약간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포워드 PER이 22.4배인데 닷컴 버블 때 25에서 27배까지 갔다. 그러니까 뭐 월가의 구루들이 이제 평가한 게 어, 지금이 이제 버블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제 굉장히 PER이 높았잖아요. 그때 이제 PER하고 지금하고 비슷한데 월가의 뭐 피셔나 인터뷰한 걸 보면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요. 고평가인데 버블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막 3, 40%막 이렇게 올라가면 50% 올라가면 이제 닷컴 버블 수준이죠. 그거를 이제 갈지 안 갈지를 알기는 어려운 거죠. 뭐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설 버블 고점이 23배, 24배. 근데 지금 22.4배니까 거의 근접을 한 거죠. 요때는 낮았잖아요. 2007년, 1980년, 뭐 70년대, 80년대, 50년대, 60년대. 근데 이때와 비교해서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그 나스닥의 기술주가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많죠. 엔비디아, 뭐 테슬라, 메타 이런 기업이 다 밸류가 높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PER과 비교해서 높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역사상 매우 고평가된 수준이다. 버블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말씀 왜 들었냐면 지금 이제 주가가 뭐 20%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이 그러면 지금 이제 너무 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뻔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항상 딜레마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면 안 떨어지고 계속 가거나 또는 주가는 그냥 조금 떨어지다가 횡보하면서 종목 순환매가 일어나면 이제 그냥 손만 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지금 뭐 화장품이나 뭐 방산 아니면 미국 주식 중에 뭐 넷플릭스 어, 이런 이제 APR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주식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조정 받았을 때 크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뭐 지주사나 특히 이제 증권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냥 막 30%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항상 지금 오버슈팅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 주식을 지금 막 크게 배팅해서 가는 거는 위험하다. 저도 이제 뭐 코스피 4천, 5천까지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그거를 이제 낙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강세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큰 조정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게 이게 상당히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구루들 이제 인터뷰를 보면 금리를 많이 낮출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쏙 들어갔지만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거든요, 항상.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한 포트를 짜놔야 된다. 뭐 방어주를 하던 뭘 하던 폭락했을 때 어떤 식으로 리밸런싱 할 거가 머릿속에 이미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